안녕하세요. 디자인 좋은 집입니다. 이번 현장은 대전 송촌동에 위치한 엘리프 송촌더 파크 34평 현장입니다. 이제 입주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고요. 다 새거인 만큼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고 또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끔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현장입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테리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구도 새거고 마감재 이런 것들이 다 새거일 거잖아요. 새거인 것들을 다 부시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범위를 정말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서로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완성도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공간은 두 부부께서 생활하실 공간이세요. 자녀분들은 이미 장성하셔서 출가하셨고요. 부부 두 분께서 생활하실 공간인데요. 그래서 어떤 막 새하얀 화이트 인테리어를 시도하기보다는 고급지고 중후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가구나 마감재들의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베이지 톤의 자재들이나 어느 정도 채도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의 우드 느낌의 자재들을 이렇게 메인 컬러로 사용을 했고요. 가구를 배치한다던가 주방에 동선을 짠다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던 현장입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먼저 현관의 기존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에는 이렇게 크게 신발장이 있었고 이쪽에는 팬트리가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을 신을 때 좀 앉아서 신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이 많으니까 신발장에 신발을 많이 넣을수록 칸을 좀 많이 나눠 달라. 그리고 캐리어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쪽에는 이렇게 멋지게 벤치를 제작해 드리고요. 이쪽 팬트리는 윗부분은 신발을 많이 넣으실 수 있게 칸을 많이 나눠 드리고 밑부분에 우산꽂이라든지 캐리어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이렇고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현관을 만드는데요. 집 전체적으로 사용된 따뜻한 느낌의 우드톤을 메인 컬러로 여기서도 사용을 했고요. 벤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벤치가 그냥 의자처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 곳곳에 사용된 오묘한 색깔의 짙은 녹색 컬러의 세라믹 타일을 일단 먼저 벤치에 잘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관이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집어넣기보다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렇지만 멋을 잃지 않는 그런 현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벤치 위에 브론즈경 크게 놓고 그 브론즈경을 타공해서 벽등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고 고급진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포인트로 쓰였다고 말씀드렸던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앉는 면이 다 졸리컷으로 가공되어 있는데 이 졸리컷 면이 날카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레진 시공을 했습니다. 이 집은 레진 시공이 다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졸리컷을 치지 않았던 이 디딤석의 타일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각도가 꺾여 나가는 그런 타일에 만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전부 다 레진 처리를 해서 안정성도 확보하고 고급진 느낌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중문은 적절하게 간살이 들어간 감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중문이에요. 중문도 메인 컬러인 우드 컬러로 랩핑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상부 구동형이 아니라 밑에도 레일을 달아서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내구성이 크게 지장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복도입니다. 복도는 보시다시피 현관에서 벤치에서 처음에 사용했었던 그 포인트 타일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이어서 더 나올 수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포인트 타일을 이번에는 간살 무늬로 커팅을 한 다음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걸려있는 이 스위치하고 또 온도 조절기가 너무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한번 좀 중화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디자인을 여기다 딱 줘서 이 부분이 좀 어색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요. 도어는 전부 다 스텝 도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어 위에 있는 인방이 모두 다 철거가 되는 현장이어서 원래 스텝 도어 만드는데 목공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목공에 대한 인건비를 좀 많이 줄여서 합리적으로 시공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과 주방, 그러니까 공용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공용부 공간은 거실에서부터 사용된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보리 컬러와 그리고 미디엄 우드톤이 덩어리감 있게 시공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컬러를 우리가 일반적인 인테리어 현장에서 한 가지 컬러, 많아봐야 두 가지 컬러,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 컬러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컬러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면 그 두 가지 컬러, 세 가지 컬러를 여기저기에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감 있게 또는 덩어리감 있게 시공을 해줘야 완결성 있는 현장이 나온다고 시공을 해서 이 거실 쪽은 아이보리색이 주된 컬러가 되게, 그리고 또 복도에서부터 주방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우드톤이 또 메인 컬러가 되게 그렇게 조화롭게 한번 시공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LDK 구성,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순서대로라면 리빙, 다이닝, 키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식탁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네, 시티뷰도 있고 그리고 마운틴 뷰도 있는 그런 진짜 완벽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전망을 식탁에 앉아서 두 분이서 오붓하게 차 같은 거 마시면서 즐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간단하게 식사 같은 거 하실 때는 아일랜드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저렇게 바 의자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에 아직 배송이 되지 않은데 식탁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근데 식탁만 그냥 덩그러니 들어오면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멋진 장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오브제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형식은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형식이어서 이번에 한번 그때 박물관 같은 데 갔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만들어 봤는데요. 포인트 타일로 사용된 것들을 이렇게 타일로 양쪽 옆에 세우고 주방에서 사용했던 장식장의 형식을 여기에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멋진 오브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기존 주방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싱크볼은 이 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싱크볼이 있었고, 그리고 쿡탑은 이쪽에, 그리고 냉장고장은 저 앞쪽에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주방 쪽 쪽창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이 벽을 바라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레이아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주로 생활을 하는 이 공용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위에 싱크볼과 쿡탑이 함께 위치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변경해 드렸습니다. 또 아일랜드 크기를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방향에서는 2m 80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 부분은 3m 20입니다. 그래서 이 정면에서 아일랜드를 바라보았을 때 아일랜드가 훨씬 더 웅장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의도를 해봤고요. 또 뭐 깜포르테 싱크볼이라든지 폭포수 수전 이런 것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적용된 모든 서랍과 모든 경첩들은 블럼사의 경첩과 서랍 네일이 모두 다 들어갔고요. 밥솥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 정도 부분에다가 레일을 달아서 밥솥을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밥솥이 들어가는 공간은 이렇게 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일장으로 할 경우에는 밥을 할 때마다 그 레일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불편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수증기가 빠지는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깔끔하게 넣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넓은 공간에 밥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속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저만 아는 디자인적인 포인트인데요. 우리 이번 현장에서는 우드톤과 그리고 베이지색 톤이 같이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톤을 또 덩어리로 사용을 하면서 어느 곳에서 그냥 딱 끊겨버리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 하는 포인트인데, 이 가구들의 엣지는 우드로, 그리고 도어는 베이지 톤의 가구재를 사용해서 마치 이 커다란 공간이 두 가지 톤을 하나로 융화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도를 해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보시다시피 실링팬을 설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링팬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중앙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방 역시 전기공사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기공사를 하는 김에 이 커튼박스 조명들이라든지, 원래는 중앙등 하나만 있었으니까 스위치가 하나였겠죠. 그런데 전기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스위치도 많이 분리를 해드려서 용도에 맞게,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타이밍에 맞게 그렇게 조명을 조절해 가면서 쓰실 수 있도록 전기공사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사용된 도배지를 이곳 방들에도, 각 방들에도 모두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를 다 하게 된 거고요. 마루는 보시다시피 기존에 깔려있는 마루를 재사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욕실도 안방 욕실, 거실 욕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뭐 타일을 뜯어내거나 아니면은 도기류를 막 전체 다 바꾸거나 이런 정도로 공사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입주하셨을 때부터 매지가 좀 빠져 있거나 금이 간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 그 매지를 긁어내고 새로 줄눈 시공을 했는데, 그냥 일반 줄눈제를 넣은 게 아니라 캐라폭시라고 굉장히 강도도 있고 방수 기능도 탁월한 그런 줄눈 자재를 사용해서 많은 걸 바꾸지는 않았지만 더 안정적이고 누수 걱정 없이 욕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캐라폭시로 두 칸 다 시공해 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시공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형태의 조명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어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완공했던 현장에 모두 와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좀 우리 집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밝게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에 저희가 시공했던 모든 조명을 밤에 켜면 정말 밝습니다. 근데 조명이 너무 밝기만 하면 또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공된 다 켜면 밝은 조명들의 회로를 모두 다 분리를 해드렸어요. 회로를 막 분리하게 되면 헷갈려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정말 2주나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적응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를 해드렸고요. 확산형 조명과 집중형 조명을 골고루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장식장을 비추는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식탁을 비추게 될 이 천장 위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집중형 조명을 주로 사용했고요. 만약에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공간 전체가 골고루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천장 같은 곳에는 간접 조명이긴 하지만 확산형 조명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밝은 분위기가 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정말 새 집보다 더 새 집 같은 그런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현장입니다. 공사 기간 내내 저희를 정말 믿고 신뢰해 주셨고, 저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공간으로 보답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물도 정말 만족하고 계셔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현장일 것 같은데요. 총 공사 금액은 4,9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고요. 이런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설비 공사라든지 또 유니크한 조명들을 시공하기 위한 전기 공사들, 그리고 집 전체 도배 시공했고요. 바닥은 600에 1200짜리 강마루가 시공되었는데 공용부에만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디자인 좋은 집의 6번째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이런 좋은 현장 맡겨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